매일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지만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에 몰입이 되는 건 아니죠. 몰입 체어가 학생들이 공부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틸트 기능이 들어간 등받이로 필기할 때도 몸을 뒤로 젖힐 때도 자세를 지지해줍니다. 몰입 체어. 컨수다 2회. 당신의 진짜 학업 역량을 알려주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두 분도 바로 얘기하시죠, 이제 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손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영입니다. 아직 이제 이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뭐 입시왕이 이제 뭐 펜타킬 뭐 홍프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냐 이런 걸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두 분이 또 본인의 어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전문성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왕 주니어 연구소 팀장 송문영입니다. 저는 원래는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네. 이제 특히 영재 사고력 수학 AP 과정을 오래 가르쳐 왔는데요. 이제 입시를 일로 시작한 지는 한 12년 차, 네. 입시왕 연구소에서는 지금 3년 차입니다. 네. 입시왕 연구소 선생님들 중에서 손용식 선생님하고 한희 선생님하고 더불어서 이제 영혼치유 섹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후기에 보니까 그런 평가들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이런 평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대입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혼자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정보 분석, 상담, 자소서, 네. 생기부 관리 등등 혼자 이제 고군분투를 해오면서 네. 이제 내신 7, 8등급 때 입시부터 이제 서울대 의대까지 다양한 입시 과정하고 결과를 밀착으로 경험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입시 상담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길바닥 인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며 가며 다 만나서 다 도와줍니다. 인연이 닿으면. 제가 예. 펜타킬 선생님이 입시 보부상이다 하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니 내 얘기다 하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입시 보부상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뭐 내신 좋은 애 만나면 또 도와주고 안 좋으면 또 그렇게 도와주시고 네, 맞습니다. 농어촌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제 주변의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농어촌 입시에 있어서는 그런 표본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어요. 하는 왜냐하면 자부심도 약간 있어요. 농어촌은 이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없고 이걸 이제 지방에서 이걸 계속 꾸준히 경험을 네네. 누적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쉽지는 그러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언젠가 제가 농어촌도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손용식 팀장님. 예. 예, 입시왕 연구소의 좀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총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시왕하고 인연이 된 것은 제가 그 수시 예측 프로그램 맞아요. 개발을 하면서 네. 인연이 됐었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입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이제 혼자 만드신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이제 지도에서 만들어 그렇죠. 보고 그 틀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짜오셨는데 저랑 펜타킬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 들고 오면 무시하거든요.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근데 되게 괜찮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인연이 됐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문영 쌤이 발휘하신 입시왕 주니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네. 입시왕 주니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제가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연구, 개발 이쪽에서 또 IT 쪽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또 제가 천재다 보니까 입시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나 뭐 하여튼 저희 입시왕 주니어 상담과 관련된 모든 연구 개발을 총지휘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상담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관심 갖는 엄청난 영역이 상담의 능력자라는 걸 아유, 깨달으시는 후기가 게 장난 장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지금. 아. 예. 아이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손정식 선생님입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소개 너무 길었네. 다음부터는 짧게 해야겠어요. 네. 그냥 누군지 모르고 방송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웩슬러 지능 검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이거를 중등부 컨설팅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하고 네. 제 기억에 시점. 네네. 네. 가을쯤에 네. 이제 성문영 선생님이랑 손영식 선생님이랑 다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회의하고 세미나를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성적표가 다 A니까 네. 아이들이 진짜 진짜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 얘가 전사고에서 경쟁이 가능한 친구인지 아니면 뭐 과학고도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이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판정할 기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최초로 송문영 선생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각 1년가량의 어떤 연구 개발 끝에 지금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한 입시왕 주니어라는 이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입시왕의 최고 히트 상품이 사실 입시왕 주니어였어요. 엄청 많이 상담을 했고 거의 500명 되나요? 상담. 네, 4,500명 가까이 제 기억에 됐던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드디어 우리 아이, 내 아이의 어떤 능력치 네. 그리고 한계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얘가 왜 이런지 이제 조금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시왕 주니어에서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업 역량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불신을 하시더라고. 아니 IQ 검사라는 거 그거 뭐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뭐 대충 검사하는 거 아니냐 그냥. 네. 뭐 어렸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이게 무슨 뭐 IQ 필요 없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흘러들었어요. 예. 흘러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웩슬러 지능 검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ing 대상이 되었고 웩슬러 지능 검사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약 4, 5일 전에 직접 받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소감이나 이런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결과를 가지고 이건 이제 해석을 해주실 거죠, 두 분이? 네. 예, 두 분이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입시왕 주니어식으로 네. 해석하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의 이제 뭐 능력이나 뭐 우리 아이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샘플로서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지능 검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예, 네. 여러 되게 가지 많나 있습니다. 보죠? 예, 네. 많은데 표준화된 검사로 인정받는 거는 뭐 대략 한 10여 개 정도 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보통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mensa 테스트하는 예, mensa는 그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우리 웩슬러 테스트에서 행렬 추리에 구성된 것들로 한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또 짧게 할까요? 네,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면 네, 일부러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예. 뭐 맨사에서 하는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 걔네들은 있습니다. 네. 그럼 근데 그건 주로 방법이 다 다르네요. IQ가. 다르죠.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비언어적인 거하고 예, 기하와 일종의 좀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검사가 이제 맨사하고요. 비언어적인 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어쨌든 문화적 코드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인 그 국가의 평가, 평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매우 유효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시죠? 네, 근데 네네네. 맨사에서 시행하는 행렬 추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제가요? 예, 맨사는 저 무조건 맨사 회원 됩니까? 무조건 네, 회원이십니다. 가능한 예. 수치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능 검사를 받았어요. 네네. 웩슬러 검사를 받았는데 제 결과를 모릅니다. 네. 이 두 분만 알고 계시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네. 방송을 했는데 네. 이제 맨사에서는 좀
추리 능력 중심으로 행렬 추리. 테스트하는 우리 웩슬러 검사 기준으로는 행렬 추리라는 소검사가 있어요. 예. 이제 복합 패턴의 그 다음 모양을 네. 이제 추리해서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뭐 네. 뭔지 모릅니다. 이건 직접 풀어봐야 돼요. 이거 말로 설명하면 몰라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웩슬러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가 검사죠. 해봤거든요. 네. 네, 네. 네, 1시간 좀 네. 넘게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네. 가까이 걸리는데 일단 제 처음 소감은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힘들죠. 아니 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문제가. 우리 임상 심리사 선생님이 네네. 매우 친절하신 분이고 예, 예. 아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예. 네. 아니 이제 어. 이쯤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계속 문제를 예상치 주시니까. 못했던. 예. 아니 한 50분 지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네.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집중도가 왜 이러고 떨어지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 사람을 내가 한 대 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힘들었어요. 안 치셨죠? 안 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웩슬러라는 게 뭔가 예, 웩슬러- 다른 거랑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음. 예. 일단 뭐 제일 먼저 차별화된 거는 다른 검사들은 보통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또래 집단, 즉 네. 연령대의 통계치에서 그 정규 분포를 통해서 검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 최초의 검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그냥 예. 맞으면 그 뭐 일종의 절대적인 그쵸. 점수만 네네네. 나왔는데 예, 너 예. 당신은 120점입니다. 150점인데 했는데 예. 이 결과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을 이거 검사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네. 네가 전체 집단 중에 이 정도 위치야. 맞습니다. 이 상대적인 네. 거를 알려주나요? 예, 네. 최초의 그래요? 통계적인 분포, 정기 분포를 이용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네. 검사가 웩슬러였고요. 근데 그렇게 예. 대단해 보이진 않은데 그거는 어쨌든, 대단해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최초에는 아, 그렇게 최초다. 좀 되어 예. 있었고, 다른 검사들이 좀 비언어적 검사에 좀 많이 좀 치중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저희는 언어적 검사들도 좀 언어적 많이. 검사. 네. 저도 언어적 많이 했던 것 많이 같아요. 하셨죠. 네. 예. 뭐, 대면으로만 가능한 그런 예. 검사들. 뭐 이거저거 물어보더라고. 단어 뜻 물어보고 뭐 예, 근데 공통점을 찾아라 뭐 예, 이런 거. 생각보다 높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저 낮아요. 그럼. 네, 되게 네. 높을 줄 알았거든요. 서울대 제가 문과라서. 말했잖아요. 제가 언어 능력이 네. 뛰어나진 않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적인 변인도 감안된 검사고 언어적인 검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IQ들이 보통 총점을 알려주는데 네. 이거는 저희는 각각의 소검사와 그 안에 있는 이제 새끼 검사들도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점수까지도 알려주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는 어디가 뛰어나고 어디가 약점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검사가 웩슬러 검사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무슨 가족 오락관 같은 게임 네.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진행자가 이렇게 막 출연자들 모아놓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야. 맞아요. 일종의 예. 퀴즈를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푼 게 몇 개 종류입니까? 보통 웩슬러는 병원이나 센터 가면 한 10개 정도 할 거예요. 10개 소검사들을 할 텐데. 검사의 종류가 10개라는 10개 뜻인 죠. 거죠. 예. 그게 소검사라고 부르는구나. 예, 소검사라고 부르는데 한의쌤은 13개를 했습니다. 13개. 네. 그런데 예. 이 웩슬러는 각 작은 검사별로의 그 예. 점수를 갖다가 따로 예. 해서 너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예. 이게 좀 분석이 됩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능 검사는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총점으로 편이 되는데 이거는 각각의 소검사들에서 지표 점수가 다 나와요. 아니 뭐 예전에 IQ가 뭐 400이 넘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공중부양하시는 분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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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웩슬러는 만점이 160점이에요. 만점 구간이 160이다. 예, 네. 가장 최고 아니 점수가. 뭐 IQ 예. 막 180 그럼 190 이건 뭡니까 그럼? 보통 표준 편차 네.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저희는 표준 편차가 15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멘사는 네. 표준 편차가 24짜리 검사입니다. 일단 무슨 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뭐 만점 구간이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멘사 그 IQ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그건가요? 그럼 멘사 그거? 아이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래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것도 표준 편차 15짜리 집단 지능 검사도 보통 15짜리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을 그러니까 했었죠. 그런 건 막 뭐 IQ 막 190에 가깝게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멘사인가 그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조사는 150만 넘어도 천재네 그럼.
150이 아니라 저희 100. 웩슬러에서 네. 영재 판단 기준은 네. 130입니다. 네. 30 넘으면 네. 천재입니까? 영재입니다. 오, 이게 좀 기준이 다르네요, 웩슬러는. 네. 다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흔히 뭐 한 140, 150은 돼야 그쵸, 그쵸. 굉장히 똑똑하다고 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 우리 아이가 120, 뭐 130 이러면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선입견을 그럴 많이 수 갖고 있어요. 들어오셔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00분위를 확인하시라고 이제 음. 말씀을 주로 예. 드리거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 웩슬러 130이면은 맨사 148입니다. 네. 그렇게 좀. 예, 표준 편차 네. 구간대로 어.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표준 편차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만점이 좀 다른 네. 흔히 보는 점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서 130만 넘어도 엄청 좋은 거다. 네, 엄청 맞습니다. 좋은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럼 이게 검사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검사들이 있는가? 좀 이렇게 음. 간단하게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방송만 듣고도 이제 네.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예. 예, 천천히. 천천히.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뭐 언어 비언어 나누셨는데 네. 이게 언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 일단은 언어는 언어 이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4개의 소검사들이 있는데 작은 예, 종류가 저희는 네. 2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공통성이라는 검사하고 네. 그리고 하나 뭐죠? 어휘. 어휘. 예, 어휘. 어휘 2가지 검사를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어휘는 그냥 단어 뜻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네. 그 공통성은 예를 들면 뭐 카메라와 빨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 네, 이제 예. 이게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전혀 배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네. 때문에 언어에 대한 직관적 추론 능력이 그렇죠. 필요하고 네.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해 보는 그런 검사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네. 얘기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공간이라는 지표 영역이 있습니다. 시공간이요? 예, 시공간은 그냥 아시는 대로 말 그대로 내가 한 검사 중에 뭐지 그럼 시공간은? 있어요. 뭐 제일 처음에 맞추시는 거. 했었던 예. 그 예. 토막 네네. 하는 거예요? 네. 예, 토막대기. 아, 예. 이거 재미는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있었고 예. 재미있으셨어요? 그거 육각형 그 돌리는 거 뭐죠 이거? 예. 큐브? 큐브? 예. 큐브랑 비슷해. 예. 한- 예. 토막 한 9개인가 6개인가 9개 9개 줘놓고 주고. 모양을 맞추라고 그래요. 네. 힘들더라고 그것도. 그거 힘들 거예요. 네, 저 되게 예. 힘들었어요. 그거. 예. 그리고 이제 퍼즐이라는 검사가 또 있었고요. 퍼즐 검사. 예, 뭐지? 퍼즐은 예, 모양 3개 조합해서 이 모양을 예, 예, 이루는 모양 만드는- 세 개를 찾아라. 예, 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 3개를 찾아라. 기억났어요. 도형을 막 에, 괴상하게 그려놓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 세 개의 도형으로 이렇게 합쳐진 걸 찾는 거였나?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퍼즐. 퍼즐. 네. 우리 제목은 퍼즐이에요. 그거는 재미없었던 것 같아. 그래요? 예. 그건 재밌게 하셨던데. 그게 점수가 훨씬 높게 그래요? 나오셨는데. 예. 그거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그랬나 나요? 예,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습니까? 퍼즐 말고. 간단하게 무슨 간단하게? 검사 있는지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그다음에 벌써 이제- 머리 아픕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동추론이라는 네. 검사가 그래서 일단 있어요. 시공간이랑 퍼즐 얘기를 했고요. 시공간에 있는 토막자기와 퍼즐. 토막자기와 퍼즐이. 이게 지금 시공간으로 분류가 돼요. 또? 네. 어려워. 너무 죄송합니다. 깊이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어쨌든 간에 예, 뭐 예, 결과가- 토막자기랑 퍼즐이라는 검사 있었고 또. 네. 근데 이거 이제-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방송에서? 근데 검사 내용, 상관없잖아요. 네. 검사 지표 이런 것까지는 이미 이게 무슨 저작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조심하긴 해야 예, 돼요. 문제 자체를 유출하는 그렇죠, 거는 안 검사의 되고요. 문제. 예. 아까 그 문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카메라 빨대는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또 유동 추론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렬 추리, 그다음에 무게 비교, 공통 그림 찾기, 산수. 그러니까 분류가 좀 돼 있나 보네요. 예, 4개 그거. 검사 저희 다 시행했어요. 아까 시공간에 2개가 두 개. 있었고 네. 유동추론에 네, 4개가 네 있는 거예요. 예, 유동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네. 검사 수가 좀 많아요. 예. 그래요? 예. 행렬 추리가 그 막 동그라미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림 찾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뭐가 왔으면은 이게 조화를 이루겠냐, 아니면 다음에 뭐가 오겠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죠. 무게 비교는 또 네. 도형이 막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저울에서. 저울인데 네. 이 도형으로 이 저울의 무게를 맞추래요. 대표님 최대 3개까지 있습니다. 한입 어렵더라고요. 한입선 3개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혹시? 거의 안 가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고점수가 뭐, 제일 공통 좀- 그림 찾기. 공통 그림 찾기. 그것도 어려웠어요, 약간. 그거 잘하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거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막 그림이 막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이 막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걸 찾으래요. 네. 공통된 게 없어 근데. 없는 게 많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야 돼 예. 머릿속으로. 예. 맞아요. 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럼 또 산수까지. 예. 산수는 진짜 산수고. 네, 또. 산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있죠. 작업 기억. 그거 기억난다. 예. 작업 기억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진짜 짜증났어요. 그거. 숫자, 그림 기억, 그다음에 순차 연결 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 테스트는 진짜 기억력 테스트고요. 갑자기 앞에서 숫자를 막 불러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해버려요. 와. 예. 근데 이거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막. 좀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 여기에서는 예, 순발력도 좀 많이 필요한 검사예요. 어쨌든 뭐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예, 있고요. 그 그림 기억 결과 보시고 놀라지는 마십시오. 왜요? 아, 천재입니까 제가? 거꾸로입니다. 아 그래요? 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처리 속도 검사인데요. 예. 그게 뭐 되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막 하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막 쓰라고 맞아요. 했던 예. 그거요. 뭐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체크를 하라고 그러고 예, 막 예, 그거. 예, 예. 예. 기호 쓰기하고 이제 도형찾기 두 개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딱 듣기만 해도 아까 언어적인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추리하는 능력이나 약간 수학적인 거랑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아, 우리나라 테스트가 다 암기인데 기억력이 다 그냥 막연하게 맞아요. 나는 뭐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인데 저는 사실 제가 되게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억력은 진짜 안 좋다고. 근데 이제 이거 정확한 지표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위 검사들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쭉 한번 직접 해보았고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웩슬러 결과가 이게 애를 파악하면 이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이런 학습 상담을 하면서 이제 웩슬러 검사를 이제 제가 직접 해본 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10년 네. 넘게 직접 그걸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걸 당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해보기도 했죠. 네. 테스트도 받아보셨어요? 아주 정규적으로 이렇게 딱 지정된 시간에서 정확한 검사는 받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검사별로는 이제 조금씩 해보고 제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그 정도는 제가 좀 파악을 했죠. 그럼 이걸 하면 뭐 얘가 뭐 이 정도면 전사고 보내도 된다 이런 게 나옵니까 근데? 예측할 수 있죠.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네. 얘 정도면 영재고 가능하다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지능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건 당연한 당연해요. 건데. 노력이 제일 그건 중요하지. 당연한 건데. 지금 예. 이 방송 잘못 나가면 또 애들이 봐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다니까요. 이제 학습 효능감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면 아까 그 각 영역별로 100분위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쪽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네네네. 하는 결과치를 볼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정원이 한 800명 정도라고요. 전국 그러면 그렇죠, 영재고 그렇죠. 정원이? 그러면은 이제 인구 대비 한 0.5%에 해당하는데 네. 이제 나의 어떤 지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거기를 만약에 가게 됐다. 그러면은 나의 경쟁자 풀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예측이 되고 네. 실제로 영재고는 이것도 테스트 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이제 최근 기록은 잘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네네네. 예, 뭐 예전 기록은 좀 오픈이 좀 되어 있어요. 아마 네. 그 당시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영재학교 중에서 아마 유일했을 당시였던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옛날에. 예, 아주 옛날이긴 한데 그때 검사했던 거에 대한 기사는 좀 본 게 있습니다. 아마 얘들 IQ가 뭐 140, 150 거의 평균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웩슬러가 거기서 쓰인다고 그때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그 웩슬러 한 다음에 또 뭐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하라고 막 보내더라고. 근데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 나 진짜 이것도 짜증났어요. 네, 예. 한 200개 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무슨 뭐 Y진인가 네, 뭐예요? 저희가 이게? 이제 학습 종합 검사로 와이즈 검사를 하고요. 학습 종합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KPRC라는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럼 또 뭐예요? KP, RC. KP RC. 뭐 그러니까 아이의 한국어로 어떤 얘기해 주세요. 한국어로. 정서 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정서 검사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멘탈 돼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멘탈 이게 검사. 지금 한국말로 하면 한국 아동 청소년 인성 평정 척도. 어렵네.
어려운 거라서 말 안 하려고 하여튼 했어요. 네. 그 뭐 학습 종합 검 이거는 근데 많이 해요. 학습 종합 검사는 뭐 학교에서도 가끔 하는 경우 봤고 이거는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도 테스트하는 거네요. 이거. 저희가 사실은 메타인지 보려고 와이즈를 저희가 선택을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서 이거 뭐 다 설명해봤자 뭐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긴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그날 제가 네네. 그 밥을 못 먹었어요. 아. 밥을 못 먹고 되게 네. 굉장히 좀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네. 하여튼 그 되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리고 요즘에 좀 저기 다운돼 있었잖아요. 많이 다운되고 네. 뭐 좀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어서 제 풀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향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걸 깔고 네. 네, 그걸 저희가 깔고 이제 깔아야죠. 그래서 이제 예. 실내 구간은 저희가 실내 구간 예. 중에 최상인 걸로. 그러면 깔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저의 지능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한 아이의 학업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문영쌤 발표 한번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이거 뭐 아까 총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총점. 뭐, 근데 사실 총점의 의미가 예. 좀 별로 없는 맞아요. 그쵸 결과라고 저는 좀 그래요? 판단이 예. 돼요.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 불균형해서. 맞아요. 불균형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꼭지점의 백분위는 지금 여기 뭐 98, 95 뭐 이런 검사 수치가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특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멘사에서 시행하는 테스트 결과는 98%예요. 백분.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제가? 2%라는 저 얘기거든요. 천재입니까 그럼? 네. 예, 뭐 그 검사만 맨사 했으면 예. 아 너 IQ 150이다 아, 막 그래요? 이런 얘기 나왔을 수 있어요. 160도 넘게 네.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멘사에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멘사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게? 예, 저기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그 근데 저는 시험을 쳐서 지금까지 제가 회비를 내야 돼요.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빠져 있어 내 뇌에.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그렇게 높은 게 있는 동시에 굉장히 낮은 게 있는 그쵸? 거죠 지금. 네. 내가 항상 평생 그걸 느끼고 살았거든요. 뭔가 나의 뇌가 뭔가 문제가 있다. 철학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리과학부 갔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느끼고 사실은 살았는데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이거는 사실 뭐 검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가 같이 나오는 친구들인 경우에 네네. 아 내가 진짜 조금 뭔가 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예, 그게 막연한 불안감이고 그게 사실은 이게 어떤 경쟁자 풀 안에서 네.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든가 좌절하는 경험이 반복됐을 때 오히려 그 불안감이 증폭돼서 그 높은 부분에 어떤 강점을 발휘 못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균형하면 아이가 예. 이제 그런 심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편인데 이제 이 한이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저는 알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그 부분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엑슬러를 한 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 걸 한 거예요. 중고등학생용을 예. 풀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네. 더 힘들던데 근데 네, 예. 그쵸.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예, 예. 성인용 검사가 아닌 걸 재미로 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보십시오. 네, 재미로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일단 총점만 얘기해 주세요. 총점. 총점 나 이거 지표 점수는 걱정되는데. 두둥. 116점이 나왔고요. 116점이에요? 아 좋다 이 정도. 100분위는 상위 15%가 나왔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딱 이 정도면 좋아. 평균상 평균상이잖아요. 네, 평균 상이고 예. 실내 구간으로 보면 그날 컨디션을 감안할 때 121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아 121도 됩니까 네. 제가? 네. 그래서 한 120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뭐 같아요. 낮으면 109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게 IQ가 뭐 의미는 없잖아요. 뭐 전체 IQ가. 예, 저는 뭐 IQ 이런 거 믿지 않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점 보는 거다. 열심히 살면 되고 그런 거 신경 쓰냐. 네, 네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건 이런 당연하죠. 주의예요. 그건 예. 당연한데 그래서 뭐 딱히 저는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일단 제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쁩니까? 그건 좀 궁금하네. 이거 왜 그래프가 이상해요? 다 W자예요, 저는. 의미를 좀 부여 좀 하시지요. 네. 이건 좀 해석을 하나씩 네.
뭐 어디부터 갈까요? 하나씩 언어부터 할까요? 하면 종합적으로 갈까요? 그러면 제가 언어 이해 쪽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총점은 한 115점 근처다. 네, 플러스 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지만. 네. 이제 뭐 언어 이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이제 연관돼 시켜서 아 제가 이게 이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네. 이게? 저도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이제 보셔도 됩니다. 저 이제 예. 두둥하면 됩니다. 예. 이게 접니다. 좀 네. 뭐 약간 뭐 치료가 필요하진 않죠. 근데 사실 웩슬러 분석을 토대로 네네. 학습 전략에 대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입시왕 주니어에서는 이제 그 학습 전략을 대입까지 폭넓게 보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좀 가치를 두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담 진행할 때는 그 대입까지 가는 네. 학습 전략을 제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언어 이해를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아주 친구가 훌륭한 누구니까? 예, 한이라는 아, 저입니까? 네. 네. 한이 시스템은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말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 뭐 이게 무슨 1부터 19까지 있네요. 뭐 예, 환산 점수고요. 예, 10이 평균이에요. 10점이 예, 평균이라고 예, 봤을 예, 때 연령대 평균이다. 선천적 역량은 아주 훌륭하고 100분이 95%, 그러니까 상위 5%가 나왔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추정 연령도 저희가 이렇게 예. 보여드리는데 요거 예. 보면서 네. 이제 나의 지금 연령보다 추정 연령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고 선행의 정도도 저희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공통성 점수는 되게 높은데 어휘가 좀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후천적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를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책을 안 읽어.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언어 제가 한 이해는 10년째 책을 안 읽고 있어서 지금 지대너벨 하실 때 예.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책 읽은 지가. 근데 어쨌든 공통성이란 점수가 높은 걸로 봐서 얘가 원래 선천적으로 좀 언어 기능이 뛰어난 친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 이해는 좀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게 그 보통 이제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지능 검사의 이론의 핵심은 네. 그 CHC 이론이라는 걸 기반하고 있어요. 일단 그건 다른 얘기니까 지금 하지 말고 예. CHC 기반에 의하면 언어 이해는 네. 결정 지능이라고 해요. 이제 결정 지능이라는 네. 게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뭐 소금이 눈동이 예. 커지거나 소금 커지는 결정 것처럼? 커져가는 지능이라고 해서 네. 타고난 재능 더하기 그다음에 학습된 거하고 경험된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타고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학습된 것과 경험된 것까지 쌓인 결과다. 네. 즉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주니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몇 년 전에 대한 기록들 가져오시잖아요. 언어 이해는 편차가 커요. 아 바뀔 수도 있고요. 예, 이건 많이 짧은 기간에도. 상승돼 어. 온 친구들도 있고요. 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능력치를 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으면 이제 문과예요, 그러면? 문과보다는 이제 국어 능력이긴 해요. 아, 뛰어나다. 예,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 오. 예를 들면 수학적인 저희가 봤을 때 능력이 좀 낮고 국어 능력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문과라고도 해석은 가능하겠죠.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네. 예.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가끔 발견이 되는데 네네. 저는 그럴 때 이제 로스쿨 갈 때 치는 리트 맞아요. 시험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그 시험은 사실은 재수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시험은 아니라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언어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거에 도전해 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언어 역량이 있으니 한번 생각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진로적으로도 언어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유리한 직업도 권해드릴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전혀 못 들었던 그런 네. 그 저희가 좀 문제 가끔 주긴 하거든요. 네. 네, 언어력 높은 친구들은 그 언어 센스로 좀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천적 역량이 있다는 확실히 거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이게 낮아. 네, 그러면 뭐 저기 뭐 유학 보내야 됩니까? 얘는? 아닙니다. 국어를 못하잖아요. 예,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책을 많이 예, 읽는다. 예. 아니면은 읽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바뀌어요, 그럼 이게? 야, 충분히 언어는? 바뀝니다. 네, 언어는 바뀔 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위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상담하면서 이게 어휘가 참 약하구나 요즘 애들이 그런 거를 손영 선생 많이 느끼시죠, 너무 많이 그죠? 느끼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서로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단어를
이제 영어 단어는 외우지만 그냥 네.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던데. 그쵸. 그날 검사 봤는데 나 이거 알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네. 전략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 수 예. 있게끔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언어는 낮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 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제안을 해드리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도 나와요 이게? 네. 그럼요. 근데 오늘 알겠습니다. 다 오픈하면 안 네, 되겠죠? 일단은 이제 제가 언어 이해는 뭐 어떤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나쁘지 지금 않다. 대입까지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사실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해 제가 대비? 이 그림을 보면 그 다음이 이제 토막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평균 이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이게 무슨 예, 뜻입니까? 환산 점수 기준으로 1점 차이니까 그냥 저희 시스템에서 해석하기는 평균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점이 위치예요. 평균인데 이제 네. 제가 그 밑에 네. 위치를 하긴 했던데 이렇게 되면 뭐 인생 살면서 어떤 게 불편합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근데- 운전할 때 불편합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시각적인 부분인데 네. 저희가 지금 작업 기억에서 그림 기억 점수도 지금 낮으시다고요. 예. 그거는 청취자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숫자는 이제 네. 청각 기억을 보는 거고 그림 기억은 시각적 기억력을 보는 건데 이제 제가 예상컨대 일단은 시공간의 토막자기 점수가 낮고 그림 기억의 점수도 낮기 때문에 한희 선생님은 시지각적인 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저 잘 보는데 왜 그러세요? 본 것을 기억하고 네. 시력은 좋으신데 시력은 나쁘지 그것을 않아요. 이용하여서 예. 어떤 지각이 자기의 잘안 돼.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그림이 응. 그 제 검사 점수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방송에서는 이렇게 저기 네, 뭐 화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네. 토막자기 영역이랑 오른쪽에 쭉 가니까 그림 기억 점수가 제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 제가 더 있긴 한데 이따가 얘기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 영역이 굉장히 낮은 그럼 이게 친구들의 뭐예요, 그러면? 특징. 토막자기가 뭐 무슨 뭐 능력이에요? 당연히 공부 기준으로 수학 기준으로는 네. 도형, 기하, 나 그걸 제일 못했어요. 예, 그리고 고급 수학, 네.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물리학, 예. 도형이나 기하학이랑 연결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생활 면에서도 드러나는데 생활이요? 이렇게 책상이나 사물함, 방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각적 세부상에 네. 항상 실수가 잦고 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각적 세부상 응. 뭐지? 나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청각적 기억력은 아주 좋으시거든요. 나 이게 충격받은 게 저는 평생을 나는 응. 기억력이 나쁘다. 음. 왜냐하면 열심히 뭐 본 거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남고 뭐 같이 뭘 했는데 그때 그 순간을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기억이 굉장히 약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항상 저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사를 해야 될 의의가 있는 게 이거를 뭉뚱그려서 내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어떤 한 부분은 좋은데 어떤 그 세부적인 부분 때문에 다 나빠진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될 수도 있어서 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학습 전략을 짜는 게 좋은데 그것도 가능하다. 제가 이제 요걸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는 작업 기억에서 청각 기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을 들어서 좋은 수업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저장해서 네. 시험에 활용하는 능력은 좋은 아이란 거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현강이나 인강을 이청하는 게 유리하다. 일단 근데 청각 기억 자기주도 얘기 이따가 학습은 하시고요. 예. 힘들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토막자기가 약간 공간을 인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 맞아요. 예. 이게 그냥 토막으로 공간 그림을 지각 만들어야 능력. 되니까 그걸 하는 게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할 때도 예. 되게 느렸던 게 제 예, 기억이 잘하는 나는데 애들 특징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게 낮으면 혹시 운전도 잘 못합니까? 이게?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길을 잘 못 찾고 예. 길 진짜 못 찾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없었으면은 뭐 지금 큰일 날 저는 뻔했죠. 한 10번 간 길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몇 번 그 길 데려다 주는데 또 헷갈리니까 또 막 새로운 옆에서 곳인 또 것 막 같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기억을 못하니. 근데 제가 선천적으로 이게 좀 딸리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시공간 토막자기
하고 이제 퍼즐까지 같이 높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은 해외에 아주 복잡한 골목들 있잖아요. 처음 가본 길들. 네. 거기에서 구글 지도 한 번 보고도 40분, 50분, 1시간 거리도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가 이 영역이 되게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예, 자제분께서. 예, 근데 이게 디자인 쪽 일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본인 그분은 말로는 방 청소를 잘합니까? 그럼 방 정리를? 그건 아닌 것 귀찮아서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귀찮으지 말고 본인 말로는 네. 머릿속에서 그 어떤 그 도형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머릿속에서 접고 펴고 나 그게 안 돌려보는 게 돼요. 다 된대요. 저 그게 안 돼요. 저. 예. 예전에 큐브 어떠셨어요? 큐브 나 손도 못 대. 아, 손도 못 대 이런 거. 아니 해보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다음부터 손도 안 돼요. 큐브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요. 예, 모양을 그렇구나. 모양을 좀 그 형이상적으로 만들기까지도 해요. 잘하는 친구들. 그럼 어쨌든 제가 토막짜기라는 영역은 굉장히 낮은데 네. 퍼즐은 그래도 조금 높잖아요. 예. 그럼 이게 발전했다. 무슨 뜻이에요? 발전했다. 그 뭐예요? 발전했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그림 피스 많은 조각 맞추는 거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좀 뭐 퍼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아니면 아마 우리 한희 쌤은 공부를 해서 좀 발전한 게 아닌가 싶기는 그러니까 해요. 발전했다는 게 잠깐 네. 그러면 엑슬러 검사가 선천적인 것도 보여주고 후천적인 것도 보여줘요? 이제 보통은 이제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적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선천적이긴 해요. 거의 다. 예, 거의 다 선천적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그 잠재력 즉 선천성 이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퍼즐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후천적인 발전의 그렇죠. 영역을 예를 보여주는 들면 거니까. 퍼즐 많이 하고 그림 많이 맞추고 네. 이런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는 토막짜기가 이제 약간 선천적인 공간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바닥 조금 수준인데 발전했다. 이거 한 걸로 봐서 얘가 그래도 뭔가 했구나. 네. 그러니까 한이 이렇게 학생이 해석이 되는 왔을 거예요? 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머님한테 얘가 이 부분 약하지만 이 부분 많이 개발이 잘 그렇죠. 됐다. 오. 그래서 잘하셨구나. 네. 이 부분은 괜찮아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발전을 했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럴 제가 수도 있죠. 저기 뭐 조각 많이 맞추는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같죠. 그다음에 이제 대입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 입시에서 이렇게 기하가 선택 과목이다 보니 네. 이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렇게 대학 입시에 불리한 점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높은 네. 수준의 기하를 다루는 게 아니어서. 아 그럼 이게 기하라는 수학의 기하 파트 아주 직결이죠, 밀접하죠. 직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등에서도 2-3-2 부분에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니까요, 저도. 근데 도형 제가 파트가 항상 예, 힘들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행렬이 이렇게 높으면 수학을 잘할 애거든요. 근데 그 도형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 좌절이 온다고요. 아, 내가 수학 못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발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요즘 아이들이 수학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하를 선택하려고 할 때 네. 이걸 한번 보면 이게 답이 나오나?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요?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고등 과정까지의 기하를 다루는 게 자꾸 난이도 낮아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높지는 네. 않아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좀 어렵다 좀 알겠습니다. 불편하다 이 정도 그럴 정도 가능성이 되죠. 예.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 소검사 점수가 이제 시공간이 약간 뭐 기하나 공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작용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추론. 하여튼 제 머리에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빠져 있는 거네. 근데 또 그 퍼즐은 좋으셔가지고 네. 예. 제가 지금 작년에 그 저기 그 보험료 물어준 게 한 2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영향 있어요. 계속 예. 제가 주차하면서 한 번은 BMW 긁고 두 번은 제 차를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 짝을 갈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희 또 지하 주차장에게 좀 좁은 것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하에 대한 능력이나 좀 공간 인지와 관련된 능력이 이게 파악이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솔루션이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우동 추론이 뭐예요? 유동 추론이 뭐예요? 유동 추론이라는 영역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뭐 행렬출이라고 해서 행렬출이라는 검사를 제가 시험을 되게 잘 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아까 몇 프로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지능의 보자.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만 보자면 이거예요. 98%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토막자기는 37%예요, 제가. 네. 100분위로 치면. 네. 평균보다 못한데 행렬출이면 98%입니다. 이게 잔머리를 잘 쓰는 겁니까, 그럼? 아,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네. 이렇게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행렬출이가? 뭔가 개념을 한 번만 읽었는데 네. 최고난도 문제까지 그냥 싹싹 풀어 애가.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것도 그냥 딱 그 정도는 받아들여. 아닌데. 아니요, 그래요. 개념서 같은 걸 읽으면 좀 고난도 문제를 잘 푼다.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이게 행렬추리가 높은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고서성어의 문일지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를 들었는데 열을 난다. 네, 그런 아이가 행렬추리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추론 능력이 좋은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함축이나 직관적으로 이런 걸 추론한다. 착착 근데 뽑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좀 그 불규칙한 곳에서도 좀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얘를 마지막 거가 왔을 때 조합을 해서 완성형을 만들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행렬추리 문제는 거의 다 좀 새로운 유형이에요. 뭐 이번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것들이 유사도가 있지가 않은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제시되는 것들이 뭔가 좀 새로운 과제들이 직면이 되는 거죠. 즉 새로운 것들, 내가 학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해결하는 능력을 알 수 있는 다 거예요. 학습하지 않은 거던데요. 아, 근데 근데 어쨌든 예. 행렬추리는 뭔가 새로운 뭔가 이제 뭐 난잡한 게 수학적인, 주어졌을 예, 때 수학적인 더 거기서 공식이 내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에 규칙성이나 패턴을 파악해내거나 뭔가를 추론해내는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는 거의 그 대수의 선천적인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검사예요. 방정식 잘 못하는데 근데 근데 방정식 잘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 하나 틀렸다고. 공식을 안 수능에서. 해온 것 같은데 지금. 공식을 안 해온 거예요? 수능에서 공식이 하나 안 틀린 그럼 거는 이게 예. 행렬추리가 높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얘 딱 왔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수학 잘한다. 특히 대수 잘한다. 아니면 잘할 수 있다. 기억이 잘 안 나. 저 근데 또 제가 이런 수학이 얘기를 약간, 해준 것 네. 같아요. 얘가 지금 도형적으로는 힘들어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미분을 배울 때 만약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이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으로 미분을 할 때는 뭐 그래프를 맞아요. 이용해서 하는 네. 건데 구분 구족법 그거.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든지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이 친구는 아주 이해가 빠르겠죠. 그럼 제가 수학적으로 잠재력이 있었던 겁니까? 아주 큰 잠재력을 예, 가지고 있는 그래요? 거죠. 예, 철학과 가지 마시고 네. 예, 수리과학부 가셨어야 된다니까요. 와, 근데- 이거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이 무게 비교를 봤을 때 보면 이제 한이 셈이 아니라 한이 학생이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게 수학 잠깐 공부를 무슨 말이에요? 했는가? 지금 제가 행렬추리라는 파트는 굉장한 고득점인데 네. 무게 비교라는 문제는 엉망진창으로 풀었거든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지금 없는 상태다. 하위 25%예요. 네, 심하게 엉망인데요. 지금. 예. 학원을 다녔느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약간 선천적인 건 애가 어느 정도 갖췄는데 응. 후천적인 부분이 발전이 심하게 안 된 겁니까? 꽤 긴 시간에 누적된 거에 대한 결과기는 그러니까 수학 하지만은 학습에 예. 대해서 아니, 점검할 왜냐면 나는 필요가 있다. 20살 때부터 수학을 놨으니까. 아니, 그건 그럴 당연하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또 제가 요즘 시간 제한도 덧셈도 있어서 잘 못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인이 했을 땐 네.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죠. 없어요. 예. 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럼 뭐 우리 가상 부모님이 나를 설정한 잘못했네.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저보고 항상 법대를 가라고 했거든. 아. 사법고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는 철학과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자연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했고 책이랑 가까이 있었고 그냥 제가 친구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한 중학교 때 이전에는 거의 친구가 없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하다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오면서 또 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계속 소설책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나는 당연히 그냥 문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좀 분리하셔야 돼요. 그 재능하고 음. 성향은 성향은 나눠야 다르죠. 돼요. 아 성향이 그럼 예, 제가 약간 그렇죠. 그쪽인데 네. 의외로 내가 네. 이과를 갔으면 네. 그럼 이 정도면 어디 갑니까? IQ가 요 행렬추리만 제가 극단적으로 높잖아요. 이 정도면 뭐 스탠퍼드 갑니까?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현우진 뺨칠 수 있습니까 제가? 뺨은 못 치죠. 아 그건 안 됩니까? 아, 왜냐하면 시공간이 낮아서 뺨 못 아, 쳐요. 그래요? 네. 예, 직원관도 예, 수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수능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하 선택 안 하고? 아, 미적분. 아 진짜로? 네. 미적분까지 충분. 미적분해서 수능 수투하면 네. 1등급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신기하네. 무게 비교를 봤을 때 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건 안 했으니까 내가 한참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음. 그러면 신기하네요. 이거 그 다른 아이들도 딱 봤을 때 행렬 추리가 좀 낮은 아이들은 이게 그러면 수학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행렬 추리 무게 비교 산수는 그냥 수학 능력하고 거의 등치되긴 해요. 이게 그럼 예. 높으면 수학 잘할 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특히 학습 예. 효율성이 예. 좋겠다 예.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좀 좀 약간 되게 극단적일 수 충격적입니다.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이렇게 높죠? 지금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수학을 안 하더라도 선행을 안 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이 아이는 수학 2등급 정도는 맞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성적도 예측이 되는구나. 근데 사실 성적하고 네네. 선행 정도하고 네. 상관관계가 높아요. 지금 우리 저희 그 IQ 검사한 것들이 시공간하고 네. 유동추론도 당연히 이 유동추론의 세 가지 정도는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예, 좀 우려가 될 정도로 높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선행이랑 이 점수가 달라져요? 선행 많이 하는 애들이? 아니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높은 애들이 선행이 많이 가 있어요. 꼭 무슨 말? 그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론자가 되기는 싫지만 네. 예, 상담 시에도 저희가 조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여겨질 때가 좀 그 많고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때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는 케이스가 많다. 어쨌든 네.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전 지금 제 결과만 지금 흥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나 자연계 갔어야 돼. 자연계를 갔어야 되는데 공대 가능합니까? 네, 가능. 저는 공대보다는 공대 자연 안 돼요? 갈게요. 네, 공대가 살짝 애매하고요. 의대 됩니까? 의대는 충분해요. 의대 갑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거는. 예. 의대요? 예. 일단은 수학 공부하는 거 보고. 아이씨 뭐야? 이제 수학 성적 이거 되게 신기하네. 선행도 중요하죠. 네, 선행 중요한데 어쨌든 그럼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정성적인 건 예. 빼는 거 빼고 요거만 보는 거잖아요. 공통 그림 찾기가 제가 조금 높아요. 이것도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는 수학 관계 없어요. 유동추론에서 유일하게 네 가지 검사 중에서 수학하고는 관계 없는 검사다. 공통 그림 네. 찾기는 이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네. 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좀 유연한 친구들이 이 부분의 점수가 좀 높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이해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속성에 대한 그 그러니까 사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가 있다 없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잘 그렇죠. 파악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수치는 점점 상승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다고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요. 왜요? 중학생 아이들은 주로 그 평균 아래로 보통 많이 아이들 결과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저 예측 진짜 유연하거든요. 유연하실 것 예. 같아요. 그걸 예측해 보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생각을 계속 바꿔야죠. 어떤 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든지 네, 예. 항의적인 그러면은 것처럼.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진도를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이제 인지적으로 유연도가 좀 떨어져서 학습할 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좀 할 수 답답한 있죠.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그래도 유동추론에 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해력하고 추론 능력하고 매우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검사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산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계산을 계속 시키더라고 저를. 근데 네. 의외로 나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만족해서 내가 아직도 몇 개 맞추네. 네, 이 정도 되게 맞추는 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저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막 계산 시키는데 몇 개는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거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반타작 넘게 했으니까 예. 나는 지금 대만족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산수 능력도 뛰어나면 당연히 그렇죠. 수학을 잘하겠군요. 이거 예. 엄청 뛰어난 애들도 있나요? 산수가? 많죠. 오히려 산수 뛰어난 애들 많은데 이거 암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얘들은? 암산보다 일단 좀 작업 기억을 좀 귀로 듣고 푸는 검사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가지고 있고 하는 검사이긴 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수학적인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는가 예.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무게비교하고 산수가 현재의 너의 그 대수 능력의 발현도를 알 수가 있기는 검사이긴 한데 네. 두 가지 좀 달라요. 예.
무게비교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좀 뭐, 어쨌든 다른 자, 검사라는 거. 예. 설명하지 네. 마시고 네. 제 거에 집중하세요. 네. 자꾸 자세한 거 설명하지 마시고 좀 학원 네, 너무 어려워요. 학원 근데. 다녔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예, 그런 전기세만 뜻입니다. 내고 음. 학원 한이 어머님 계시면 근데 제가 이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학원 경영에 도움 많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천적인 능력치 점수는 높았는데 네. 이게 개발이 안 됐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죠. 물론 다 섞여 있는 그게- 건 하지만 그게- 보이죠. 그럼 얘가 학원을 그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다녔는데 이 제가. 모양이면 학원을 한번 바꿔 점검해 보자. 신기하네.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보셔라. 그 네.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가 이제 기억 쪽이에요. 기억, 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기억 관련된 점수고 제가 숫자는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니까. 예. 숫자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꽤 높은 편인데 그림 기억이 바닥입니다. 또. 예. 예, 순차 그림 연결도 기억은 뭐 똑같죠. 예. 25% 하위 25%고 근데 숫자는 한 상위 한 10% 안에 들어오네 제가. 예. 그럼 이게 아까 뭐 청각 기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네. 청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 기억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머릿속에서 저장을 네네. 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기는 한데 네. 이제 뭐 짧은 시간에 그 기억력을 통해서 이제 내신 대비 같은 어떤 시험에서 네. 공부를 한 내용을 잘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시험 때 아웃풋을 잘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뉴 IQ라고 부르거든요. 네. 요 기억 쪽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고 정도 갔을 때 내신 1등급 받으려면 요 정도 수치만 봐도 약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내신 예측이 돼요 이걸로? 어쨌든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거를 시험에 써야 되니까. 네, 그 역량은 요거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좀 물론 보긴 하는데 네네. 예, 작업 기억이 그 주의 집중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아까 문영쌤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각적인 게 유리하냐 아니면 청각적인 게 유리하냐 이런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를 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 유의미하다고 예, 봐요. 유의미해요. 그거는. 실제로 예, 공부하고도 이것도 매우 그럼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숫자가 높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청각적인 기억이 이 뛰어난 거예요 저는? 뛰어나다. 그 들은 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들은 거를 잘 이해한다.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네. 시험에 잘 써먹을 수 있다. 근데 그림 기억은 좀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네, 좀 이건 낮-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문제 그냥- 구성이 예, 그림 보고 순서대로 맞추는 거였잖아요. 시각적인 걸 제가 기억을 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억하실 때 네.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요령이 네. 생기니까. 네. 예. 어쨌든 머릿속에 필름 같이 예, 필름 같이 상을 맺게 하냐 아니냐. 결국은 그런 이제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외울까요?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제목 가지고 외우겠죠. 그죠? 예, 예. 뭐 어떻게 타이틀 외웠지? 가지고, 무슨 뭐 예. 옛날에 그 암기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암기법들. 음. 예, 그런 거 막. 그러셨을 것 그런 같아요. 거 활용 그것도 많이 같은데. 하셨구나.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각 기억이 좋은데 네. 시각 기억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할 때 내가 음. 이렇게 책을 보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외울 때 한 번 본 거를 머릿속에 포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딱딱 뭐 그런 게 기억을 해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림 차라리 기억이 높은 아이들은 사진 기억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높아도 거의 환산 점수 한 18, 19 되는 친구들 제가 상담할 때 결과 가지고 좀 물어봐요. 저 되게 물어봐요. 부러워했거든요. 아, 네, 있어요. 예, 영재 그런 친구들은. 특성이기도 하고. 근데 매우 드물어요. 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나는 기억력이 낮고 수학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네.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뭐 어쨌든 이제 제가 되게 약간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하겠지만 항상 겸손하게 살거든요. 제 자신은 항상 반성하면서 예, 항상 제가 죄 지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거려봤는데 일단 기억력도 이렇게 시각 기억, 청각 기억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러면 공부법도 뭐 갈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웩슬러 4판에는 이게 분리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냥 묶어서 주소 하나로 나왔죠. 나오기 때문에 저는 5판에 사파는 또 뭐예요? 엑슬러. 설명 길게 해도 돼요?
아까 웩슬러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죠. 이게 1939년에 만든 검사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계속 똑똑해져서 이게 5판이에요? 5판이에요. 근데 5판이 나온 지 지금 몇 년 안 돼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전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측정을 해서 뭐 청각 기억이 높은 애들은 그럼 뭐 강의 듣고 이런 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수업 듣는 게 좋고 좋은 수업에 넣어놓으면 얘는 저절로 잘할 나 것이다. 그거 좀 맞는 것 같아. 예. 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저 대치동 갔거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냐면 그 지금 회장님이 되셨죠. 손 선생이라고 그때 손주은 선생님이 네. 한창 날릴 때 강의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막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의미가 있었네 제가. 그렇죠. 근데 그에 근데 반해서 혼자서는 그럼 혼자 책 하는 보고 데는 하는 거는 어렵네. 그러니까 성향상 독서를 즐겨 하셨는데 네. 독서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독서한다는 거는 이해하고 느끼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는 책을 읽으면서 이걸 외워서 시험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약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책을 아무리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걸 내가 재구성해서 그때 당시 뭐 마인드맵이라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는 교과서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요. 마인드맵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요. 그래서 이제 구조도나 이걸 표현을 해요. 단권을 논리적인 멋지게 하셨네요. 관계나. 예. 역시 메타인지 높으니까. 그다음에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기억날 때까지. 근데 사실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요? 본인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아시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학습법을 스스로 이제 개발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95.3%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억력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마지막 영역이 이제 기억 쪽 작업 기억 쪽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기억 폭하고 용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계적인 암기력이 강한 친구인지 아니면은 그 암기한 걸 가지고 변형 조작하고 장기기억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큰 건지 저희가 좀 요거 가지고 좀 판단이 다 가능해요. 그런 것도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웩슬러 검사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게 기억력 테스트하는 게 한국 내신에 정확히 이게 짱이야. 이거 갖고 어느 정도 판정이 된다. 네, 이거 내신 예측하는 데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작업기억 검사만 할까요? 내신 그것도 괜찮아요. 교과 노리는 친구들은 조금만 뜯어갖고 해서 일반고 가서 1등급을 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처리 속도라는 거고 뭐 기호 쓰기, 동형 찾기 뭐 이런 검사들인데 저는 뭐 평균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두 검사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검사하시고 관찰 기록을 써주세요.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기호 쓰기를 할 때 피랍이 높았다. 그러니까 꾹꾹 눌렀었다. 맞아요. 네. 저 막 그래서 흥분했어요 그때. 샤프심이 3번 부러졌다.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가지 예측할 수 있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인가.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완벽주의인가. 맞아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막 이기고 싶어갖고 막 달려들어요. 저는. 그렇죠. 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하지만 이제 그걸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처리 속도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처리 속도가 높다. 그럼 얘는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 속도에 대한 우리 해석의 개념은 좀 비교적 반복적인 거를 좀 타임 압박이 있어요. 타임 압박. 시간 압박하에 문제 해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사실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는 이런 능력 필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빨리 풀 수 이거 있다. 안 돼요. 저 이거 안 돼요. 단순한 거를 시간 안에 반복해서 하는 걸 못 해요. 정확하게 빠르게. 심지어는 유연하게도 하는지를 여기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운동으로 그렇죠.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다른 모든 것들이 높은데 처리 속도가 약간 평균 정도인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거 보시고 얘가 왜 피아노를 못 치는 앤지를 알게 됐다. 맞아, 나 피아노 되게 못해요. 제가 되게 오래 배웠어요, 피아노를. 음표를 보고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쳐야지 해서 손가락으로 땡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처리 속도가 안 따라주는 거죠. 제가 박쥐거든요. 박쥐를 하나도 못 맞춰. 이게 문제였구나. 맞아요. 지각한 거 대비 운동신경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는 시간. 되게 신기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이제 탁구를 한번 있어요. 쳐보세요, 선생님. 탁구도 되게 못 쳐죠. 그래요? 탁구도 못 쳐죠.
그대로 나오네요. 바로바로 반응을 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탁구 안 돼요. 저. 배드민턴 이런 것도 안 맞아 공이. 아. 운동 다 못하는 거 아니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운동신경도 약간 볼 수가 있구나. 그럼 이 종합적인 점수가 예를 들면 몇 점 정도 되면 얘는 상당히 뛰어난 친구다. 일단은 학업적으로 영재 판단은 130이에요. 130. 네, 엑셀러는. 아, 네. 그 상위 한 2.2%? 130만 예. 넘어도 그 정도입니다. 예, 2.2% 그러면 정도. 걔네들은 영재고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물론 안에 것까지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판별하는 적합도하고 추천 기준으로는 영재고는 저희 추천 안 합니다. 왜요? 아직 좀 모자라네요. 130도 안 돼요? 예. 제가 아까 영재고 인원이 상위 0.5%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시공간하고 행렬 그렇죠. 추리가 높으면 그렇죠. 130이 안 돼도 추천을 그럼요.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긴 하죠. 맞습니다. 시공간이랑 행렬 추리면 그 수학적인 능력. 예. 사실은 맞아요. 120대도 저희가 추천한 시스템에서 추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뭐 한 140 가까이 돼야지 영재고에서 좀 거의 버티는 거예요, 그럼? 140 사실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 검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140 없고 이제 그보다 좀 아래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135 정도로 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면 예. 한번 해볼만 하지 그렇죠. 않겠느냐.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전체 IQ 기준인 거고 예,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섞인 건 또 그럼 다르긴 이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서울대생 그냥 IQ 검사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어느 정도면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대는 나는 어떻게 간 거지? 110 이상이면 저는 맞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데는 저는 저도 문제가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봐요. 저도 예. 그냥 저는 100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많은 아이들이 네.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네.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가 좋지 않으니 당신들이 공부를 못했으니 내가 이 모양 아닌가. 아, 근데 이제 서울대생인 그렇죠. 어떤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선생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에 가면 두 가지 종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힘으로 온 아이들 입장에서 본 그냥 아주 머리가 좋아서 네. 입학한 친구들을 보면 저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한 10분 딱 보고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그런 맞아요, 아이들은 맞아요. 사실은 이제 웩슬러 지능을 검사를 해봐도 높게 나올 것이고, 근데 사실은 학습이라는 것이 지능으로만 결정되는 건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대입까지는 아니, 더 지능이 제일 더군다나 중요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습 특성- 성향과 메타인지, 그다음에 정서 상태,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역량을 이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 영양 플러스 현재 발현된 정도까지 보는 거죠. 그럼 막 머리가 엄청 좋아야 꼭 서울대 간다고 보기는 아이, 어렵네.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네. 120인 친구가 130인 친구에 대해 비해서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하기에는 오히려 이 120 정도인 친구는 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학습 의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날 케이스가 많고 그걸 보면은 이제 현직 선생님들이 모범생이다, 훌륭하다 하는 아이들을 거의 다 120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래요? 너무 높은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발현될 가능성이 까불까불합니까 있죠. 애들이? 뭐 머리만 믿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높아지면 알겠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이게 뭐 언어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한국식 시험에 모든 걸 측정을 하겠더라고 이게.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좋고 이게 나빠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소름 돋고 있어 제가. 소름 돋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내가 왜 상담 후에 문과로 굉장히 왔을까? 만족하고 가세요. 그죠? 네. 문과를 왜 왔을까 생각되네요. 특히 그 어린 친구들일수록 네. 이 웩슬러 해석에서 어머님들이 관심사가 더 높아요. 궁금하죠. 네, 이 지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얘 지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궁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걸로 의대도 판별됩니까? 의대. 지금 제일 핫한 게 의대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하는 의미는 사실 의대입니다. 이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의대 보내려고 적당히 합니다. 110 이상만 돼도 작업 기억이 크게 낮지 않고 아이 학습 성향이 그러니까 메타인지도 높고 네.
의지도 있고 의대는 뭐 선행도도 좋다. 13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그 학습 양이 줄어도 큰 상관은 없을 수 있다는데 뭐 생각하는데 네. 뭐 110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노력을 왜냐하면 통해서 된다. 왜냐하면 현 대입이 그렇게 막 수학 문제가 아주 어려운 그렇죠. 것도 아니고 어. 대입이니까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네. 선택을 잘하는 그죠? 네. 예. 그런 그래요? 케이스에서는 예. 또 전형에 이제, 따라 가능할 수 이제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시공간이 좀 제법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보통 이제 물리나 수학을 많이 다루는 공대를 추천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입 이후니까 그런 것들은 영향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입까지는 노력의 영역이죠. 저희가 뭐 노벨상 이게 아니고 그냥 대학 입시에서 그렇죠. 시험을 치는 것까지는 맞아요. 한 두 분은 한 평균보다 조금만 좋으면 네, 저는 110 100도 정도면 100도 충분하다. 100도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한희 친구들 선생님이 저 과고 가고 싶어요 하면은 저는 이제 말리겠어요. 왜요? 아까는 뭐 자연계 가라면서요. 저도 좀 말릴 것 같아요. 왜요? 네. 이제 시공간 쪽이 부족했을 때 그렇죠. 이제 과거에 가면 일단은 딱 과학을 거의 일반 물리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고 가면은 통합과학부터 배우는데. 물리를 못할 것이다, 네가. 물리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저 힘들어했어요, 부분이라든지 영상. 예, 수학도 사실 기하를 다뤄야 되니까. 네. 예. 그럼 전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이거 기준으로요? 네, 뭐자 상위권 옵션입니다. 일반고가 일단 추천이 나왔던데. 전사고, 일반고, 외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로 여기 갑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한 그거 보면서 다시 예.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손영식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개발을 잘 해주셔서 이게 저희가 이게 점수를 넣으면 고등학교 추천이 나와요. 네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네네. 중위권 외고, 상위권 일반고, 그다음에 중하위권 자사고가 추천이 좀 되어 있고요. 일반고네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상위권 한희쌤은 일반고, 갑방고. 예. 갑방고. 근데 한희쌤은 이제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정성적인 거,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게 좀 제외되고 이제 현재 유치된 검사. 뭐 선행도 원래 저희가 평가하잖아요. 선행 예. 정도도. 근데 그게 네, 이제 네. 빠졌죠. 근데 이제 그건 맞았고. 어차피 제가 못하니까. 네, 네. 그럼 저는 상위권 일반고면 그럼 제가 되게 잘 간 거네. 사실 잘 부모님이 가셨네. 빚을 내서 빚을 내서 왔거든요. 대치동으로 집을 팔고 왔어요. 그 집이 몇 배가 뛰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세가 좀 기울었는데 네. 그럼 되게 잘 간 거네. 근데 음. 아마 저는 좀 상담을 했으면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요? 상담했으면은 아마 저는 최상위권 전사고까지도 추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학습 태도, 네. 그리고 이제 선행 준비도, 네. 예, 그리고 뭐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좀 판별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 그것까지 좀 같이 좀 봤다면은 네. 그 학교에 대한 추천은 분명히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아예 의지, 예, 이것도 다 근데 봐야죠. KPRC 검사를 보니까 자아 탄력성이 네. 진짜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웹슬러 것까지 가지고 포함했을 때 예. 예. 문과이과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고등학교도 한번 아유, 예측을 당연하죠.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거고 유리한 곳에 이것도 대해서. 나옵니까? 얘는 수시파다, 얘는 정시타. 나오죠. 나옵니까?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저는 뭐예요, 그럼? 근데 사실은 선행 준비도가 네. 필요해요. 이거 예측해줄 그냥 때는. 대충 해주세요. 대충 잘 됐다? 딱 보고. 잘 됐다. 아니 전문가 아니니까 이것만 연구하셨는데. 저는 정시갑니다. 저는 정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정시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네. 기하 파트, 네, 그건 선택 안 하면 되니까. 예, 기하 파트는 선택 안 하면 되고 네. 대수 쪽에서도 도용과 연관된 들이 그 수능 수투 뭐 미적분 마찬가지로 도용과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예, 그래도 이렇게 높은 그 행렬추리에 대한 그럼 정시에서 수학을 좀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다. 대신에 이제 학원 가서 열심히 해야죠. 여기는 너무 학원 가서 저기 학원 경영에 도움만 주셨는데 네. 이것만 예. 그건 내가 예. 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기억이 저렇게 편차가 네. 있으면 내신에서도 약간 위험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거는 특히 이 웩슬러 해석지 보면은 청각 학습 교율에 대한 것도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 술시도 한번 근데 생각해볼 수 N수할 있다.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왜 N수인지. 학원 날 열심히 좀 해야 돼요. 예, 학원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높게 나오면 사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예. 그 기분도 좋고 그래 우리 아이가 뭐 근데
약간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평균치가 이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치보다 조금 낮거나 좀 더 낮게 나오는 아이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평균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거 잘 하셨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떠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냐, 즉 소검사와 위치배검사들이 어떤 게 높고 낮은 거를 좀 잘 봐야 일단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네. 딱 보니까 기억력도 좀 낮게 네. 형성이 돼 있고 네. 수학 관련된 능력치도 네. 좀 낮게 형성이 네. 돼 있고 네. 뭐 그러면 네. 이제 약간 좀 예. 일단 선행에서 좀 티가 나요. 근데 사실은 네.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기로는 네네. 이 친구는 다른 영역들이 다 평균 이하여서 이제 조금 학습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시공간 쪽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어차피 지금 이 학생이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과잉 학습을 오히려 시켰을 때 이 네.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크고 네. 오히려 이 시공간이 좋은 강점을 이용해서 네. 이제 코딩을 조금 배워보면 어떻겠냐. 네. 이제 본인도 학생이 코딩 쪽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적성을 조금 그렇죠. 길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아주 낮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한 11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네네. 사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어 영역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네. 아니면 처리 속도가 높다든지 할 때는 그냥 보기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연구하고 준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과잉 학습에 또 폐해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저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점이다,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본 몇 개 좀 사례로 보면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도의 지능의 풀스케일 IQ가 나오긴 했어요. 네? 뭐라고요? 전체 IQ가? 아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풀 스케일 IQ라고 해서 풀 스케일 IQ. 그냥 예.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뭐 거고요. 혹시 뭐 학부를 미국에서 졸업하셨어요? 제 발음 안 좋은 거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좀 IQ가 좀 낮은 아이들을 몇 분 보셨는데 네. 어땠어요 그러면? 물론 좀 편차가 있기는 네네네.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습 습관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면서 그다음에 그 암기나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익힌 친구들. 되게 제가 성취도가 되게 좋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뭐 선행 정도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리고 아니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네. 조금 IQ가 좀 떨어져도 극복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좀 완전히 다른 결과가 그래요?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IQ라는 건 그냥 효율의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노력이 더 큰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오.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 중 하나는 요번 그 시험에 올백을 맞았습니다. 네. 하는 친구가 왔다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업 기억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참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노트랑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트 필기를 잘하고 있었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작업 기억을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머릿속에 메모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얘가 머릿속에 메모지가 부족하니까 바깥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노트 필기를 잘해서 본인 스스로 그 솔루션을 이미 찾은 상태였던 거죠. 그게 노력으로 되는구나.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메타인지 쪽도 저희가 좀 살펴보는 편이죠. 아니 그러면 이 말이 맞네. 저희 그 방송 같이 하시는 모 선생님께서 그냥 공부나 해라. 다 필요 없고 공부해라. 핑계 대지 말고 공부해. 이 얘기만 하시거든요. 맞는 얘기네. 그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네. 네가 안 한 거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저희가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그거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거 궁금한데 아까 제 IQ의 어떤 특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추천이 됩니까? 아유,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추천되죠. 됩니까? 저 좀 제가 의대를 지금 준비 한번 해보려고 내후년 수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부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고 저를 상담을 해주세요. 이제. 일단 저희는 이제 네. 부모님과 이 어떤 객관적 세 가지 검사에 대한 검사 네. 결과 해석 상담을 한 3-40분 정도만 진행하고 네.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학생한테 동기부여 주면서 네. 이제 적절한 이제 학습 계획 세워주고 네. 아이한테 이렇게 미션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그쵸.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일단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지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가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대치동에 가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 경쟁 구도에 놓였을 때 이 아이가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이제 아이들한테 오픈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네.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한이 학생한테 오픈을 해주고 싶어요. 왜요? 너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야. 그래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더라도 너는 좌절하지 말고 너의 강점을 믿고 열심히 해. 그 나 부분에서 약간- 좀 잘 안 나와도 괜찮아. 약간 동기부여가 되네. 네, 예. 이 나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요. 의대 가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네, 너는 꾸준히 하면 넌 수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불균형하니까 응. 잘하는 부분을 칭찬을 해주면 그렇죠. 이게 좀 뿜뿜이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제가 조금 더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야, 너 지금 너무 아까워. 너 지금 이렇게 훌륭한데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선생님 생각에 너무 아까워.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죠. 또 공부 방법적인 거 뭐? 일단은 의대 수학- 갈 수 있게. 예, 일단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정도를 기준으로 할게요. 예, 중3 넘어가는 거 기준으로는 좀 더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예. 중학생이라고 치고 예, 1학년이라 1학년 이제 네. 마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일단은 한이야, 네. 너는 심화 공부 수학은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못 다녔어요. 학원 못 다녔어? 네. 그러면 인강하고 친해져야지. 인강이라고 들으면 돼요, 제가? 예, 인강을 친해야죠. 인강이요? 예. 왜요? 왜냐면은 학원을 못 가니까. 근데 제가 청각 기억이 좋으면 인강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 인강, 현강, 가외, 예, 하여튼 다- 좋은 강의를 들으면 되는구나, 나는. 그렇죠. 좋은 강의를 들으면 된다. 근데 한이야 네네. 인강을 듣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네가 인강을 일단 하나만 골라서 네. 그걸 완강하는 걸 목표를 두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하나만 시작을 해봐라.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수학이 예, 그 심화가 안 후천적 됐어요. 개발이 네. 전혀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후천적 거죠. 개발에서도 네. 심화 능력이 그래요? 개발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거나 그래요? 예. 아니 뭐 진짜 못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행렬출이 봤을 때 못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예, 심화 능력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네.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책을 네. 차근차근 보면서 네가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잠재력은 뛰어난데 현실이 좀 안 좋으니까 기본기부터 좀 다져라. 그렇지.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고. 네. 너는 메타인지가 좋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예,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왜요? 왜냐면은 심화를 잘해야지 수능을 잘 볼 거 아닙니까? 네, 킬러 문제 네. 풀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 생각하는 힘을 선생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우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일단은- 생각이 좀 예, 짧기 예, 때문에 일단 네. 끙끙 앓으라고 해요. 끙끙 앓는 게 예, 뭐예요? 또? 수학 문제 안 풀리고 특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15분에서 20분까지는 일단은 앓고 해설지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많이 풀 테니까 네. 그때 좀 어려운 문제 갖고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시간을 정해줘요. 시간 정해주고 어떤 교재로 어떤 거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라고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코칭이네 일종의.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여쭤보면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특히 무게 비교가 낮은 친구들이 네네. 예, 심화학습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경향 분명히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뭐 아까 급하게 심리 검사한 게 있어요. 네네. 네, 심리 검사 막 뭐 질문 막 했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좀 뭐 와이즈가 뭐 이게 학습 종합 검사. 메타인지 보려고 한 검사긴 한데 저는 한희쌤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막 찍었어요. 사실 대충. 시간 없어가지고. 일단 좋은 것만 찍은 것 같은데. 상당히 극단적이시긴 한데 좋은 쪽이 굉장히 좋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볼 때 이게 지금 아이의 긍정적 요인을 보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동기 네. 이제 모티베이션을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걸로 나눠서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한희 학생은 내재적 동기가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라 하면 그냥 공부 자체가 공부 자체에 즐겁고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미있어서. 컨설팅 할 때 네. 주로 말씀하시는 너는 탐구심이 있다. 네.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재적 동기는 이제 보통 이제 외적 강압? 맞기 싫어서 그쵸.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다음에 아니면 뭐, 아이폰 사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용돈 준다니까 좀 외우고 그다음에 조금 뭐 긍정적인 의미는 이제 인정 욕구.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따지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 검사 결과를 지금 해석하는 예. 건데 저는 내재적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딱히 그냥 뭐 부모님이 공부를 막 하라고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적 성취에 대한 선천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공부를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인 거지. 그냥 어렸을 때 친구가 없으니까 동생이랑만 놀다가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집에 책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읽다가 그냥 계속 본 것 같아요. 막 전집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책 보는 게 좀 재밌고 즐겁구나 하는 건 이제 막연하게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이제 근데 이 해석을 합니다. 외재적 동기가 없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 아이는 참 말을 안 듣겠다. 진짜 안 듣죠. 저는 남의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어쨌든 이 동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내재적 동기가 궁극적으로 이뤄내는 힘이 근간이죠. 네, 이게 높은 아이들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해요. 지능이 높은 아이들보다 그래요? 더 높이 평가해요. 저는 얘네들은 개인적으로. 끝까지 가는구나. 그냥 그렇죠. 재밌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안에서 그걸 사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요게 뛰어난 학생일 경우에는 뭐 정시에도 맞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자사고 쪽으로 조금 권하는 편이죠. 이게 유독 뛰어난 친구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타인지 이거 무슨 뭐 광고도 나오고 맨날 그러는데 이거 뭐 메타인지가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까요? 네, 메타인지가 뭔지 오늘 이해를 한 문장으로 딱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네.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과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분석한다. 이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밖에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메타인지가 좀 낮은 아이들은 쭉 읽었는데 다 이해된 것 같아. 맞아요. 오늘 다 이해했어. 네. 오늘 다 공부했고 문제 딱 푸니까 다 풀리네 오늘. 잘 안 풀렸을 텐데. 다 풀리네. 해서 집에 딱 가서 행복하게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이고 오히려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은 쫙 공부하다가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게 네. 뭐지? 무슨 뜻이지? 이거 왜 그런 거지? 이런 질문도 스스로 던지면서 일단 메타인지 이건 좋은 거죠, 애들은 상담하러 올 때 자기가 궁금한 점을 딱 정리해서 맞아요. 네. 네, 그런 친구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공부할 때도 뭐 이게 아주 하여튼 높으셔요. 궁금한 게 좀 하여튼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넘어갔었어요. 되게 옛날부터. 그리고 느렸어요 항상. 그래서 막 뭘 찾아봐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막 붙잡고 있어갖고 제가 막 사실 철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게 철학책이 너무 어려운데 네. 한 페이지를 못 읽겠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 사실 다 모르는 단어야. 대학 공부에는 유리한 게 맞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때.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애들이 좀
사실 공부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느낌이 얘는 메타인지가 낮구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기가 부족한 걸 알아채질 못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가 필요한 친구들이죠. 메타인지도 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럼? 메타인지가 좀 우리 애가 낮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방송 한 편을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일단 이게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다 한번 하자 그러면 이거. 방송 네, 주제로. 어머님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셔서 그렇죠. 네, 책을 보고 예. 네, 무슨 아주 책을 봐요 갑자기? 메타인지에 대한 책들이 많죠. 극복하는 에이. 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보기 싫으니까 방송 듣는 거 진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 요인들이 있어요.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뭐 부정적 요인들이 뭐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뭐 부모 기대 스트레스, 자신감 결여 온갖 것이 다 있거든요. 음식물 섭취도 있네요. 저는 이게 500건 이상 하면서 이런 그 도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네. 점이네요. 점. 네. 전 부정적 요인, 솔직히 그냥 대충 하느라고 막 좀 찍긴 했는데, 근데 저 이거 저는 원래 이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아닙니까 이거? 저는 관련. 이런 결과 보면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네. 좀 대충 찍긴 했는데 일단 뭐 공부할 때 뭐 음식물 먹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이게 근데 문제 행동이에요? 공부할 때 문제 음식 먹는 게? 행동이라면 공부 효율을 좀 낮추죠. 그러니까 예.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저학년일수록 뭐 음식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한 거지.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뭐 시험 네.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예. 부모 그렇죠. 기대 스트레스도 네. 많고. 네. 저는 공부에 저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예. 맞아요. 뭐 공부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얘기하다가 보면 상담하면서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오히려 집중을 못 하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제가? 또 KPRC KP? KPRC 하여튼 뭐 네, 멘탈 검사. 자아 탄력성 저희가 보려고 검사하는 거고요. 자아 탄력성. 탄력성.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멘탈 같이 보는 검사예요. 뭐 참을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참을성은 좀 털고 다른가? 일어나는 힘.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네. 이제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적 변화에 자신을 변화시킨다, 적응한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숙사 학교 네네. 그리고 뭐 수행 아주 좀 빡빡한 데들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들 좀 추천할 때 여기 있는 자아 탄력성 척도하고 네. 사회관계 문제 두 가지를 좀 유심하게 참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중간고사를 망했어. 그렇죠. 응? 망했거나 뭐 수학 시험을 망했어. 뭐 이랬을 때 네. 그걸 이겨내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번에 무너져서 중간 망했다고 또 기말도 그렇죠. 망하고. 길게 가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런 그러면 것도 1년 내내 망하고.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이 학생이 어째저째해서 상상고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내가 중학교 때는 1, 2등 하다가 그렇지 맞아. 상상고 갔는데 내가 거의 꼴등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좌절해서 이제 공부를 놔버리는 애들이 사실은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애들이 특목고 이런 거 준비했다가 떨어졌다고. 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럼 이 근데- 자아 탄력성도 이게 뭐 선천적인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자아 탄력성 선천적일 수도 있는데 예, 기질적인 거니까. 어쨌든 기질이구나. 기질이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자아 존중감을 그렇죠. 잘 발전시키며 자라왔는지도 이제 보는 거라서. 부모님이 이제 계속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네.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근데 예. 사실 저는 뭐 이 부분으로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약간 죄책감을 느끼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실 네네.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없다. 생각하고. 그럼 이게 자아 탄력성이 높으면 조금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잘 견딜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던져놔라. 근데 이거 낮은 애들은 그럼 뭐 좀 덜 경쟁적인 분위기로 가야 돼요? 아무래도 좀 집에서 케어가 좀 돼야 되죠. 아. 예.
근데 기숙 학교 들어가고 이랬다가 네. 이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얘가. 근데 그냥 집에서 보는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그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아탄력성 낮은데 사회관계 문제가 높아. 예.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죠. 더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두 분이 신나게 씹었습니다. 오늘 너무 신나게. 재밌었어요. 두 분이 아까부터 밖에서 뭐 계속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라는 인간의 어떤 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입시왕 주니어에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도 내 아이가 왜 이 모양인가 혹은 또 몰랐던 부분도 꽤 많이 발견하겠네요. 많죠. 저는 지금 몇 개 지금 찾았거든요. 많아요. 예. 이게 난 지금 충격적이에요, 사실. 정말 나 지금 고등학교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난 수학을 잘하고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애였던 거야. 맞아요. 예. 실제로 저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수학 재능을 잘 모르고 찾아온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담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네네. 자기 공부방을 싹 치우고 새로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그쵸. 짧은 그다음에 순간에 이제 자존감 올라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저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은 우리 손용식 예?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변화에 대한 후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알바 쓰는 거 아니시죠?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 상담은 뭐 한 30-40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이 이제 정말 순수한 공부, 자신이 성장시킬 수 있는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작은 거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렇죠.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이구나. 그렇습니다. 네가 네.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약간 걱정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예. 이렇게 혹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데 아이들이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오픈을 안 하는 걸로 원칙을 맞아요.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엑슬러 지능 검사를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또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검사인 건 맞는 것 같고, 예. 사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냥 뭐 수학 선생님이 얘 수학 잘해요. 그럼 이제 잘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생들이 지금 훨씬 더 하죠. 이게 네. 시험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좀 검사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은 확실히 좀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의사결정을 되실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교육 뭐 입시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신의 진짜 학업 역량을 알려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지능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뭐 메타인지라는 부분이랑 또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것도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궁극적으로 저희의 솔루션은 예. 궁극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걸 만들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입시왕의 특성상 네. 대입을 그렇죠. 해왔던 기관이고 저희 네, 선생님들도 다 이제 대입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서 아이의 가장 바른 방향성 네. 그 상황에서 맞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게 네. 사실 뭐 웩슬러 분석 토대로 학습 상담하는 곳 중에서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하면 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장사 그만하시고 장사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제가 꽉꽉 장사를 좀 마감되고 잘하죠. 있어서 예, 입시왕 주니어 장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잠재력이나 선천적인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리고 네. 또 저도 상담하다가 보니까 정서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축이 진짜 공부 방법이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뭐 공부 방법 얘기는 뭐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높아진 것 같고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웩슬러를 해라 이게 아니고 네. 이제 우리 아이를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너무 좀 한 가지만 보고 우리 애가 뭐 수학만 잘해, 뭐 너 수학 잘해, 뭐 어디 가, 뭐 영어 잘해, 외고 가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을 하거나 네.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두 분도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시죠. 예. 윤영쌤. 네. 사실은 그 지능 검사가 학습 능력과 관계가 밀접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IQ 수치에 맞춰서 대학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예요, 근데 IQ 수치랑 상관없습니까? 상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음. 하지만 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상담하는 거에 어떤 유용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맞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희 연구소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장사를. 네. 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아이들은 원래 예쁘죠. 예. 예, 예뻐서 아니 굉장히 예뻐하세요. 예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좀 전달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예. 아이들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이쁜 아이들 다 잘 키우십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갑자기 웩슬러 얘기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궁금했고 웩슬러 지능 검사가 도대체 뭐고 어떤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걸 한번 저도 명쾌하게 해보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의 수다 2부를 이걸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사실 이 얘기 이제 자주 하잖아요.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끼리 사실 아이들이 이제 웩슬러 검사를 결과를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 이 아이를 매주 위한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뭘까? 얘는 어떤 고등학교가 더 적합할까?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각 분야의 보고 있으면 전문가들이 되게 계시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방송 탔으면 좋겠다는 또 짧은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본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방송 함께해 주신 두 분 컨설턴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컨수다 3부가 3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